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NS 스푸핑 지문을 같이 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이게 2017인가 2018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인데, 지문이 굉장히 좋고, 정말 수능 국어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지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쓴 지문이고, 문제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법론은 역시 저번이랑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된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일관된 방법론을 갖추고 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지문을 통해서 혹은 뭐 나중에 실전처럼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점수,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고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 도움이 되겠죠. 저도 도움이 될 걸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저도 그냥 까먹은 측면이 있습니다. 수능고 공부할 때만큼 지금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했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요. 이 먼저 단어 문제 풀라고 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뭐 가장 적절한 거, 뭐 제주대는 아니고요. 표시한다 이거 맞죠?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다른 문제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의 배열을 보면서 선지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것들을 제가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30번.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 개별 대상만 물었으면 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 부분에서 문제화가 된 거니까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집중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클라이언트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그림이 있고 이건 좀 과정처럼 보이는데 이런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독해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되고요. 32번은 뭐 IP 주소 나오니까 뭐 IP 주소가 중요하구나. 사설 IP, 유동 IP, 고정 IP 하니까 뭐 IP 주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 당연히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 당연히 하실 수가 있죠. 자, 3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일단 피하기 위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 개별 DNS 스푸핑이라는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그것이 지문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DNS 스푸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결국 문제 해결이죠. 네, 아무튼 33번 문제가 나중에 왜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면서 이 정도 포인트 뽑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는데 뭐 얼마 걸린다고요? 뭐 정말 길어야 뭐 1분, 30초도 안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문단부터 들어갈 건데 제가 1문단은 어떻게 읽으라고 했나요? 1문단은 빡세게 읽으라는 것은 막 길게 시간을 들여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은 당연히 더 주는 것이 맞지만 좀 더 분절적으로 끊어주면서 주체 확인도 하고 연결해서 응집적으로 읽어라. 그걸 통해서 1문단에서 핵심을 잡고 앞으로의 내용 전개,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예측하라, 파악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DNS 스푸핑은 이 DNS 스푸핑은 아까 33번 문제에서 물어봤다시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화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당일 1문단의 핵심은 뭘까요? DNS 스푸핑이겠죠. 핵심을 찾으면 밑줄 물결 치세요.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 핵심을 찾은 별표를 찍어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을 핵심에 연결해주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3번 문제를 봤을 때 이 DNS 스푸핑이 어떤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문제인 것이 명확합니다.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건 당연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어요. 뭐 무슨 사이트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인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가면 안 되겠죠. 그건 문제입니다. 보통 기술 지문에서는 문제 해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문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3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이 기술 지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지문에서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로 물어본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문단에서 핵심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용 전개 방향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요. 그 수능 국어의 글의 구성,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수능 국어는 일단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배경 지식은 기초적으로 갖춘 그런 수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되고 수능 국어에서 평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논리력, 독해력, 사고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도메인 네임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나요?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능 국어에서는 이 정도 개념은 다 설명을 해줍니다. IP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메인 네임이 뭔지 안 알려줬으니까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구나. IP 주소가 뭔지도 알려주겠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 다음 우리는 DNS 스푸핑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문 전체를 장악하는 핵심이고 핵심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핵심인 DNS 스푸핑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글을 많이 읽었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이 뭔지, IP 주소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변환시켜주는 그 과정이 나오겠으며 그 과정에서 DNS 스푸핑이 나오겠구나. 이 정도 예측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관된 방법론을 갖추시고 그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지문의 연습을 하시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정확성, 속도 다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또 연습을 나중에 안 하면요, 그 본질적인 그 방법론은 당연히 기억하겠지만 실전 문제 풀이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간 지금 그러거든요. 수능 국어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양도 많이 공부했었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다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 방향 예측했어요. 도메인 네임, IP 주소 개념을 언급해주고 변화해주는 과정 나오고 그 과정에서 핵심인 DNS 스푸핑이 이루어진다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DNS 스푸핑이었는데 지금 여기 언급된 걸 보면요, DNS 스푸핑이랑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부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세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 인터넷 프로토콜 우리 중요하다고 30번에서 봤잖아요. 더 집중합시다.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IP 주소의 종류도 중요하죠. 지금 이제 IP 주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IP 주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유 IP 주소는 왜 갖는 거예요?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네. 핵심 세부뿐만 아니라 이 세부 내에서도 어떤 개념이 뭘 하는지는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핵심 세부와 관계가 유사하게요.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 얘는 통신 규약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구현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대비되는 거는 맞으니까 끊어주고요.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이렇게 4개의 필드의 숫자를 사용해 나타낸다.
중복 지정어가 임의를 지정해서는 안 되고, 전 뭐뭐 안 되고가 나면 이렇게 X표를 쳐요. 중복 지정 안 되고, 임의 지정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 글 자체를 읽을 때는 응집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응집성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냐?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뭐 IP 주소 가져간다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었으면 아 그럼 고유 IP 주소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고유한 IP 주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복 지정, 임의 지정 안 되겠죠. 고유한 것이니까요. 네,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유 IP 주소 봤을 때 그냥 고유 IP 주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실전에서는 고유한 IP 주소구나 라고 그 고유의 의미를 한 번 더 떠올려주는 것,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읽을 때 중복 지정 안 되고 이미지가 안 되니까 고유했었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가 이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3문단은 좀 더 IP 주소 나아가는데 공인 IP 주소에서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변경되거나 유동이 있다. 이 고정, 유동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죠. 대비는 속성까지 철저히 대비한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공통되고 어떻게 다른지 다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유동 IP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 하나가 DHCP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주고 요청을 받아 할당해준대요. 컴퓨터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받아서 다른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또 일종의 나름의 과정이니까 과정 살짝 끊어주면서 읽으면 됩니다.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IP 주소의 여러 종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2문단, 3문단 다 세부예요. IP 주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편 하면서 이렇게 지금 IP 주소 내에서도 대비수의 경중도 따져주라 했잖아요. 공인 IP 주소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부여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설 IP 주소처럼 이게 꼽살이 낀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문에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국어에서는 쓸데없는 문장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P 주소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 예측에 따르면 도메인 네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죠. 자, 읽어볼게요.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그저 공인 IP 주소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도메인 네임을 사용한다.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있다가 나오겠죠. 그 도메인 네임은 뭐예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죠. www.naver.com 이렇게요. 따라서 나왔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다. 대신 사용하니까 변환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 변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밑에 써있지만 DNS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DNS는 누가 운영한다고 나와있나요? 네임 서버. 얘는 네임 서버가 운영합니다. 네임 서버가 운영. 그렇죠. 우리 예측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고정 또 대비 나옵니다. 철저히 했으면 계속 기억이 나죠. 유동은 이제 네임 서버 IP 주소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얘는 직접 기록해둬야 한다. 이렇게 속성까지 다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통신원들은 가입자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IP 주소에 대한 개념 나왔고 도메인 네임에 대한 개념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의 변환의 필요성도 언급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이제 DNS 스프링이 나오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DNS 스프링이 나오기 전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DNS 스푸핑은 무슨 과정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과정이겠죠? 정상과 비정상. 그 단어만 보고도 대비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상, 비정상, 고정, 유동.
구체적, 추상적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비정상적인 과정, 즉 DNS 스푸핑이 나오겠죠. 왜 이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과학팀에서 과정은 끊는다. 과정은 항상 끊어주셔야 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그렇죠?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1문단을 계속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 그 사이트를 검색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부르는 지휘 패킷을 보낸다. 왜 보낼까요?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 대신 사용한다 했으니까 그 IP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를 변화해주는 DNS 그 네임 서버 DNS가 하는 건데 그걸 운영한 네임 서버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뭔지 물어봐야겠죠. IP 주소가 있어야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 패킷을 보냅니다.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없으면 다른 네임 서버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그럼 그 다른 네임 서버한테 또 이제 물어보겠죠. IP 주소가 뭐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IP 주소를 알아낼 테고 그래서 사이트를 찾아갑니다. 이 네임스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는데 자 UDP의 허점이 나오네요.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처음 도착한 패킷을 신뢰해서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허점입니다. 저는 뭔가 허점, 단점, 약점이 나올 때 이런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장점이 나올 때는 플러스 표시를 하고요. DNS 나왔죠. 핵심 재등장입니다. 핵심 재등장. 우리의 예상과도 맞고요. 핵심이 재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UDP 이런 허점 때문에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DNS 스푸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 뭐 나올까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나오겠죠. 자,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이거 행하는 사람이 이제 공격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네임 서버에다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공격자에게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위조 사이트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클라이언트 보이는 거예요. 근데 UDP가 어떤다고 했어요? 먼저 도착한 것만 신뢰해서 나중에 도착한 건 버린다고 했죠.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그럼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믿고 진짜 사이트의 패킷은 버리겠죠. 그래서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번보다 약간 빠르게 읽었는데 총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1문단을 읽고 핵심을 파악했고 앞으로 내용 전개를 예측했습니다. 내용 전개는 개념을 언급해주고 변화해주는 과정이 나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DNS 스푸핑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 개념 나왔고 도메인 네임 개념 나왔고 변화해주는 필요성 나왔고 정상적인 과정 그 다음 마지막 DNS 스푸핑 비정상적인 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부들을 읽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며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은 끊어주면서 읽었습니다. 세부 정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철저한 대비, 속성까지 대비, 그 다음에 과정은 끊어서, 그 다음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부분은 넘버링해서 어떤 뭐 기술 질문 같은 거나 그런 질문에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구성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넘버링 해주면 편합니다. 뭐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과정은 끊는다고 기억해 주세요. 과정은 끊어야 됩니다. 그 과정의 전부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이해가 좀 쉽기는 하지만 전부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과정을 끊어주면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보면 거기로 돌아가서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프로토콜 여기 나왔었죠. 이거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통신 위한 규약 맞잖아요. IP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IP 이거 맞죠? 4개 숫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 이게 뭐였어요?
잘 읽었어야 되죠. 유동과 고정의 대비. 유동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 맞죠?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 요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DHCP 이용하는 컴퓨터 이거 뭐예요? 유동이잖아요. 네임 서버 IP 주소 사용자 기록 아니죠. 여기 써 있습니다. 유동은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고정은 직접 기록해야 한다. 역시 철저한 대비를 바탕으로 문제를 낸 것이고요. 이렇게 미스매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고 B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고 A와 B가 대비되는데 A에 해당하는 속성을 B에 해당하는 속성으로 잘못 연결지어서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그걸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철저한 대비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UDP의 허점이죠. 이런 허점 때문에 DNS 스푸핑이 나온 것이고요. 31번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진데 가가 3개, 나 2개. 가가 뭐예요? 정상 과정이죠. 나가 뭡니까? 비정상. DNS 스푸핑. 이 과정을 잘 끊어서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가 2번 동작했다면 지 2번이나 물어봤다면 질 내용은 동일하죠. 왜? IP 주소를 찾는 거니까. 근데 패킷에 보는 수신층은 다르죠. 처음에 받는 네임 서버가 그 IP 주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네임 서버를 찾아줬잖아요. 그럼 다른 네임 서버에다 물어봤으니까 수신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응답 패키지 2번 동작했다면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겠죠. 첫 번째 응답은 다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은 다른 네임 서버에 물어보세요. 혹은 2번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원하는 IP 주소가 있겠죠. 근데 패킷을 보낸 송일 측이 다르죠. 다른 네임 서버에서 보낸 것입니다. 3번 C는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맞죠?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었다면 못 찾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당하는 IP 주소를 보내줬다면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DNS 스프링 과정입니다. D의 응답 패킷 버려진 것. 버린 것은 공격자가 보내는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먼저 도달해서 그걸 신뢰한 거죠. 그 UDP의 허점입니다. 버린 게 얘 진짜 IP 주소가 들어있겠죠. 나 이의 IP 주소는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입니다. 아닙니다. 왜? 나잖아요. 나는 DNS 스프링입니다. 위조 사이트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래서 32번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 우리는 공인 IP 주소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꼽살리는 것도 물어봅니다.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설 IP 주소 서로 달라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요 고유 IP 주소잖아요.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고유 IP 주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고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야 한다고요. 단어식 의미 생각. 유동 IP 주소 컴퓨터 동시 동일은 안 된다니까요. 동일은 안 됩니다. IP 주소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네임 서버 IP 주소 달라할 필요 없죠. 왜냐면요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달라야 하지 않습니다.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자, 3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 DNS 스프링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그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적어놓고 우리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 IP 주소 대신에 도메인 네임을 쓴다고 질문에서 나왔었죠. 근데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즉 DNS가 고안되기 이후에도 여전히 호스트 내용을 확인한대요. 그래서 호스트에서 만약에 IP 주소 우리가 가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로 그냥 가면 되는데 못 찾으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DNS 스프링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DNS 스프링은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핵심을 잘 파악했으면 당연히 기억하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게 DNS 혹은 네임 서버 운영어잖아요. 그럼 네임 서버에다 아예 질문을 하지 않으면 DNS 스프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미 IP 주소를 알아서 거기에 가고 네임 서버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DNS 스프링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DNS 스프링이 발생하니까요. 자, 1번 삭제를 왜 합니까? 그 다음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왜 적습니까? 우리가 접속하고 싶은 사이트를 적어놔야죠. 호스트 파일이 없더라도 도메인 네임 입력하는 게 아니라 IP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 헛소리죠 다.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와 클라이언트 호스트 파일.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왜 적습니까? 우리가 접속하고 싶은 사이트가 궁금한 건데. 맞잖아요.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이미 호스트 파일 다 있으면 전부 다 적어놓으면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즉 DNS 스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역시 핵심과 세부를 뚫리고 이 질문 지금 총정리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읽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뭐 시간이 좀 됐는데 다음에는 또 좋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